칠레에서 서쪽으로 3,500km. 망망대해에 오롯이 솟은 섬 하나. 서울 면적의 4분의 1 크기. 바로 이스터 섬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석상이 잠들어 있는데, 높이 수십 미터, 최고 무게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모아이 석상. 모아이 석상 유명하죠.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수많은 석상들을 세웠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인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만 괴이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세계 곳곳의 미스터리한 석상들, 그리고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듯 눈을 깜빡이고 진짜 눈물인데요?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눈물. 심지어 피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데, 끊임없이 목격되는 석상들의 피, 땀, 그리고 눈물. 너무 많이 흘려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이 많은 석상 중에 가장 미스터리한 석상이 있었으니 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인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어.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까만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아,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규조토라는 게 리조토 뭐냐면 같기도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아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화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뭐 돌이 굉장히 물기를 잘 흡수한다. 그래서 뭐 신기하다,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규조토 이런 거 역이용해가지고 우리 생활에 여러 곳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가장 요즘에 친숙하다 할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Light it up like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예. 다이너마이트. 원래 옛날에 다이너마이트 재료는 화약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액체였어요. 근데 액체니까 충격을 조금만 받아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를 담아가지고 물병 같은 데 담아가지고 폭탄으로 사용하려고 들고 다니면서 출렁출렁 할 때마다 자기 손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폭약 재료가 있는데도 액체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폭탄으로 만들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규조토를 이용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모양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액체 상태의 폭발 물질을 흡수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불을 댕겨가지고 폭발시킬 때만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또 이렇게 이용을. 사실 그 비슷한 암석이 뭐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우리 흔히 뭐 조각석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만들어 본다고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바로 3D 프린팅 업체. 스케일이 진짜. 진짜. 실제 판매 상품처럼 디테일하게 제작된 3D 프린팅 모형들. 그렇다면 가네샤 석상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린팅 작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 두 가지. 조각상 내부의 작은 균열과 얇은 모세관까지 그대로 재현한 3D 도면. 와, 아예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에 가네샤 석상을 완벽하게 출력해줄 최첨단 프린터까지 준비된 상황.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핵심 포인트, 바로 레진 용액. 레진 용액? 액체로 된 레진에 자외선을 쏘면 레진이 단단히 굳게 되고 견고하고 정밀한 가네샤 석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젠 가네샤 석상을 직접 재현할 시간. 도면을 프린터로 전송한 뒤
출력 버튼을 누르자 자,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3D 프린터. 곧이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이렇게 쌓여 올라오는 거구나. 그렇죠. 네. 쌓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겹 한 겹 인고의 시간을 거쳐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가네샤 석상.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무려 21시간이 흘러서야 마무리된 작업. 와. 가네샤 석상은 어떤 모습일지.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된 가네샤 석상의 모습. 지나봅시다. 와. 대박이다. 코끼리 모양의 얼굴과 사방으로 뻗은 4개의 손까지. 완전 완벽해. 진짜. 겉모습은 완벽히 재현된 듯한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해보자. 석상이 우유를 빨아들이는 믿을 수 없는 현상. 이번엔 정말 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실험. 드디어. 그런데 줄어들기는커녕 밑으로 흘러버리는 우유. 계속해서 시도해보지만 흘렀다. 왜 우유는 흐르기만 하는 걸까? 뭐지? 그 이유는 바로 석상의 내부 구조에 있었다. 모세관 현상을 위해 안쪽으로 500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좁은 관들을 설계했으나 아무래도 내부의 관들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듯한데,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길이 막혔다면 뚫어서 만들면 되는 법.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됐던 가네샤 석상의 기적. 과연 이번엔 정말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코 끝부분에 우유를 갖다 댄 바로 그 순간,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 사이펀이라는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끼리 코가 해주는 건가요?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사이펀 효과처럼. 수 있겠다. 제일 그럴싸한 것 같은데. 제일 그럴싸한가요? 네, 너 코끼리 코 모양으로 맞아. 비슷하니까. 네.